네,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의 김 대표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단가가 얼마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8만원도 있으시고요, 79,500원, 77,200원, 52,000원 가장 저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000원, 7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로 72,800원, 6만원, 81,000원, 우선주 65,000원, 이런 식으로 각각 매수가가 좀 다양하신데 가장 높은 빈도는 7만원 중후반부터 8만원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5만원, 6만원 이렇게도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에다 초점을 둬서 알맞는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고요. 머니코드 채널이 지금 구독자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에요.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97%나 되는데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락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정말 뭐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십 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수십 배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만 언급을 드리면 그러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몇십 배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시총이 480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10배 내고 싶으면 10배 올라가야 돼요. 그럼 4,800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상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총을 자랑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자체를 넘어서는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4,800조라는 매출에서 최근 실적이 OPM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12%에서 15% 사이를 웃돌거든요. 보신 것처럼 12에서 15 정도, 계산하기 편하게 13%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4,800조의 13%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624조입니다. 624조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4,800조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10배라는 수치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단가에서 내가 뭐 진짜 한 200%, 300%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으면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사실 지금부터 10년 안에 삼성전자가 3배, 4배도 솔직히 저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3, 4배면요 수익을 못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같은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미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산으로만 수익률이 6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바닥에서는 몇천 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뭐 작전주냐, 라더견 종목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뒤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이렇게 안 빠지고 매우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삼성전자가 테마주로 10배, 20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잘 가려면 결국 실적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실적 추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왜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은 뭐예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그쵸? 이걸 우리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이클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의 순환 흐름에 따라서 업황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결정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0조, 30조, 많게는 21년도에 50조까지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 22년에 43조, 그리고 23년에 6조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던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차례 사이클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홀딩하고 이만큼의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시적으로 매도를 또 하고 실적이 저점을 찍고 방향을 돌려줄 때 다시 또 매수하는 관점, 이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고 현명한 투자인 거예요. 물론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비중을 좀 채워가는 것도 좋겠죠. 이런 데서 채우고 이런 데서 채우고 하는 것도 좋죠. 삼전이 그래도 배당도 주고 하니까 뭐 그건 이제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이고 시크리컬 산업이다. 그래서 사이클 주기로 매매하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특별한 여러분들의 별도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에 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고 비중을 좀 덜어 두셨다가 그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 체크 포인트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을 투자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는요, 기업들의 적정 주가를 환산하는 큰 기준인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구할 때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 쉽게 말해 PER을 곱해서 환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멀티플을 확장시켜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100억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억 곱하기 멀티플 10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은 적정 주가가 얼마예요? 1000억입니다. 1000억. 그쵸?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익이 150억까지 증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곱하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든지 자본 비용들이 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미래 화폐 가치를 땡기는 데 있어서 금리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멀티플이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멀티플이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이 예를 들어 15배로 증가를 했다. 그럼 이놈은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요? 2250억입니다. 그러면 이익은 50억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멀티플도 5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1000억으로 평가받던 놈이 2250억으로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멀티플 확장에 대한 효과입니다. 대선이 11월 초에 있습니다. 3일인가 4일에 있죠. 자, 근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미국 대선 3개월 전에 주가가 상승을 보일 경우 대선 승리 확률이 80%나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주가가 좋아야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소비에 대한 여력도 많이 생길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 이상이 소비잖아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401k 플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건데 이 401k와 같은 연금이 국민들의 자산인 거잖아요. 자산을 국가에 맡겨놨는데 내 자산을 부풀려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것만큼 좋은 대통령이 없고 그것만큼 좋은 정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내 자산을 잘 불려주고 내가 돈 쓸 여력을 많이 만들어주고 배고픈 상황을 줄여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11월까지 3개월의 상승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일단은 뭐 유세도 하고 선거운동도 할 거니까 10월쯤이면은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987, 7월달부터 9월달, 조금 길게는 10월까지는 주가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7월 아니면 9월에 인하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5월 초입니다. 근데 최근에 고용지표가 꺾였어요. 그러면 충분히 7월 달에도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7월도 안 될 것 같아, 9월에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뷰가 많았어요. 근데 9월뿐만 아니라 지금은 7월과 9월 모두 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혹은 9월과 11월 정도의 금리 인하 이렇게 2차례를 한다면 주식시장은 일단 당분간 큰 환호를 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눈속임한 지표들이 있다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됐던 부분들도 많이 좀 누그러들었고 경기의 밸런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11월 초에 3, 4개월 전 주식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5월달 6월달은 7, 8, 9, 10까지, 그러면 지금 7, 8, 9나 혹은 7, 8, 9, 10월달 요때 주가를 좀 불장으로 만들려면 5월달 6월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주가가 꺾여버리면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당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5월, 6월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리 인하는 기술 투자가 많은 기업들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에 유리하죠. 반도체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기술 개발한 걸로 또 새로운 고객사를 대응을 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 체크가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머니코드를 구독하시면 제가 또 다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던 분들은요, 구독을 꼭 눌러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좋게 상황이 나왔네요, 좋게 나왔네요 등등 코멘트를 다 드릴 거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HBM의 본격적인 실적 인식과 시장 점유 다툼은 3분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 출범이 좀 늦었어요. 속도가 늦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빠르게 추격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으로 외국인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성적표를 받아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수요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바일 수요 회복 여부와 그 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가 좀 덜 되신 거예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은 모바일 쪽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모바일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모바일에 대한 수요 회복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지금 글로벌리하게 판매 대수로는 삼성전자가 전세계 1등입니다. 근데 평균 판매 가격이 있죠. ASP. 아이폰 되게 비싸잖아요. 200만 원도 막 넘어가고 하죠. 그래서 아이폰이 평균 판매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성장률로 따졌을 때는 샤오미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내수 중심으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물론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프리미엄 인식이 있는 모델들이 여전히 판매가 견조하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더블의 기수는 삼성전자가 압도적 1등이죠. 그래서 폴더블 시장에서 보급형 모델들까지 준비를 잘 했을 때는 이 시장을 또 굉장히 크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불을 더 뿜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다음으로 단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신고가 랠리는 일시 정지가 됐어요. 시황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마이크로나 AMD와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요, 실적은 좋았으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간으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을 더 열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죠. 하지만 조만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방향이 한 번 더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방향 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한번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실적도 일단은 방향이 우상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확장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그 자체도 증익 구간이면서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우상향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쏙쏙 귀에 다 박히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게 알고 나서 보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고 보면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번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런 영상들을 한 번만 좀 봐두시면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점검만 하고.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 엑셀 파일이 오랜만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이제 셀인데, 여기 있죠. 이 구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숫자를 요 그대로 그냥 갖다 넣으시면 돼요. 이 숫자를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지가 딱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그림이 차트에 그려집니다. 제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제가 입력을 그냥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685, 359 939, 516 339, 433 766, 65670. 못 벌긴 했네요. 388 991, 542 880, 582 034.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숫자를 다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만 입력을 하시면 주가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21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쭉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 얘 보시면 21년도의 실적이 가장 좋으니까 그 21년도 실적을 여기 이렇게 반영했죠. 그래서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꺾이고 꺾였죠. 꺾이고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구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어때요? 직전 고점을 넘어서죠.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96,800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을 넘어서 올라간다. 언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주가는 또 선반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후에 또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만원 요 가격에서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10만원대 진입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플하죠? 최근에 머니코드에서 제가 LG화학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LG화학 실적도 한번 우리 잠깐만 입력을 좀 해볼까요? 2019년 8254, 18054, 50264, 29794, 18523, 28179, 5427, 83487.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LG화학의 예상 주가입니다. LG화학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죠? 한참 고점 찍고 105만원을 21년 초에 찍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1년도에 실적 가장 좋을 때 이게 105만원이에요. 105만원이라는 가격을 언제? 이제 곧 넘어서 얼마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더 치솟죠? 근데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못해도 직전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2배 반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완전 역사적인 바닥이고 23년도의 실적 그래프 기준으로 최저점이 최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잠깐 페이크를 줬었어요. 여기서 에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저점을 찍고 돌려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2020년 이전 수준의 주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 수준의 주가. 근데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주가가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입력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1567이네요. 그리고 727, 97, 5298, 6590, 7807. 자,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주가의 함수는 뭐예요? 실적이에요. 아무리 주식이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갖다 붙이면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실적에 대한 방향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돈을 다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실적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나타나는 기업이면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종목은 가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매수가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음영 칠해져 있죠. 여기 칠해진 구간에 영문 2라고 써 있는데 2가 전망치예요. 실적 전망치, 즉 컨센서스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업은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메모장에 적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된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 결국에 실적과 연계해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무조건 형성돼요. 무조건.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앞으로 가망이 있나 없나, 혹은 내가 어떤 종목을 추천받았어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그랬을 때는 여기다 숫자를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 하나까지만 볼게요. 224, 6762. 제가 빠르게 입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01억, 117, 4820. 자, 보시죠. 어때요? 시젠 주가가 한참 치솟고 잠깐 머무르고 다 토해냅니다. 그죠? 그리고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죠? 똑같습니다. 주가. 그쵸? 다 올리고 다 토해냈어요. 이런 것까지 알아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별게 아닌데 제가 이제 초보 시절에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나 스스로를 좀 다스릴 수 있을까, 충동 매매를 하지 않고 진짜 건강한 기업들만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준 삼기 위해서 만든 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랬든 저랬든 잡주는 다 갖다 버리시고요. 좀 괜찮은 기업, 실적이 있고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신 분들은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HTS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네이버 증권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 치시고요. 삼성전자 그러면은 들어간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영업이익. 그쵸?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연간 클릭하시고 요 숫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다른 종목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도 돼요. 이것마저 번거롭고 귀찮다? 그럼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그래서 어제 이걸 보자마자 이거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일 받으시고 평생 소장을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평생 소장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문자 아무거나 그냥 보내주세요. 뭐 숫자 1번을 보내시든 숫자 7을 보내든 아무 내용이나 보내주세요. 점 하나를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실적 그래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조건 검색식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건 검색식을 밖에서 몇백만 원 주고 사는 분들이 있대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맙시다, 우리. 검색식을 왜 밖에서 돈을 주고 삽니까? 그래서 혹시 단타 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중장기 느긋하게 외국인들이 매집을 좀 많이 하는 종목들을 걸러낼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그거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제 개인 번호로 아무거나 그냥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발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메시지 없고요. 이거 그대로 보내드리고 100% 무료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당하지 마시고 무료로 드리는 거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 좀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구독은 제발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 정리하자면은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10만원 이상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연말 내로 얼른 뭐 빨리 팔아야 되거나 오래 가져갈 수 없는 돈으로 굴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뭐 개인 사정에 맞게 조금 조율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금이 조금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딱 1년 정도만 보유를 해보세요. 10만원 이상 무조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들 제가 따로 체크를 다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010-6644-3303 일부러 여러분들께 자료 많이 드리려고 어제 번호 하나 개통했어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무 내용이나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파일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꽤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